안녕하십니까. 25분이요. 네. 예. 또 본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최근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어느 대학에서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기 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은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내일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서 써봐라. 이번 학기 내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성격과 본질과 외교정책을 강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써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그 정답을 썼습니다. 여자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쓴 정답 중에는 내일 미국이 없어지면은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라는 그 얘기, 일본이 당장 독도를 가져갈 거다 그 얘기, 중국이 당장 대만 점령할 거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이 당장 북한으로 와서 점령할지 모른다. 어떤 것들이 빨리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학생들이 그것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을 시키면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학생이 거의 학기가 끝날 무렵에 와서 천안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 바깥에서 우리 그 70%의 국민이 아닌 30%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더 맞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교수님, 그 미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9.11 사태 같은 것도 미국이 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3,000명밖에 안 죽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한 10,000명쯤 죽었어야지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 거다. 그래서 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랬더니 하여간 뭐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래,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젊은 사람 46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그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너는 그것이 너의 양심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한국 군인 젊은 사람 46명을 죽일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다.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너희 상식에는 맞느냐? 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할 때는 양심과 상식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너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가지고 제가 학자로서 이 세상 일을 분석하는데 양심과 상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관희 박사님이 이 주제를 주면서 한번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저는 제 양심과 상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이 평시에, 물론 북한하고 남한은 적대국입니다. 적국이죠. 그런데 평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닌 전시에 북한의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해군 군함을 공격해서 격침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잘못했다, 해군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수함이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함이 사실은 없습니다. 잠수함 공격은, 잠수함이라는 것은 마치 그 뒤에서 칼로 찌르는 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것이죠. 2차 대전 때 영국이 세계에서,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해군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제일 해군이 강한 나라를 독일이 영국하고 싸울 때 같이 바다 위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잠수함을 가지고서 뒤에서 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게 쏘는 것이죠. 그때 영국 해군이 우리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영국 해군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잠수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영국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비영국적인 무기다. 그건 독일이나 하는 짓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잠수함은 그 비대칭 무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형편없는 잠수함한테 우리가 맞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은
우리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와이에서 훈련합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이 갑니다. 별로 크지 않은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가서 무지막지한 미국 군함들을 깨고 옵니다. 깨고 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그만큼 군함이 막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주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성만 제독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야 우리 잠수함 다 한 달 후에 보낼 테니까 니네들 한번 잡아봐.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다 준비해서 북한 잠수함이 오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뭐 한 20%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잠수함은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예로서 동해바다에서 10여 년 전에, 지금은 그 항공모함이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만, 키티호크라는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서 훈련하는데 소련 잠수함에서 받았습니다. 둘 다 놀란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은 소련 잠수함에서 봤는데 이걸 우리가 아직 못 봤다는 말이냐? 못 봤죠. 이거 그만큼 이렇게 잡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이라든가 또는 소련이 미국 군함을 다 깰 수 있는데 왜 못 깼느냐? 그거 깨면은 그거는 전쟁이 나니까. 미국 군함을 어느 나라 잠수함이 깼다. 그러면 그냥 그거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석 달, 넉 달 동안 한 그와 같은 행태로 끝나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국 군함을 깰 수 있는 미국 적국의 잠수함들이 감히 공격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이 공격을 해서 우리 군함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해군이라든가 우리나라 군인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군함 한 쪽 깨졌을 때 과감하게 전쟁을 못한다는 것을 적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안함 사건의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억지를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에서 확실한 보복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응징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것,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반도에 모종의 긍정적인 사태 변화도 사실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엄청나게 강화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모르던 그 사실들이 몇 가지 이제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도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노무현 정권 때 장관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하도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에 가까운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 동료 학자들이 야 그렇게 미국에 반대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중국이 있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은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 중국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엄밀한 엄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고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은 그냥 비슷한 강대국이고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친한 나라가 되면은 또 중국이 그만큼 잘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됐는데 바로 그래도 이게 우리가 논문 발표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면 천안함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것은 중국의 그 본질에서 어떻게 유래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그 주제로 연구를 사실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서양하고 조금 다른 국제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좌파들도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우파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좌파들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그것이 근데 좀 다르다 하는 데서 우리가 대전략을 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가 오려면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서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등하고 평등할 때 그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오려면은 그 인간과 인간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즉 서양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수평적인 것은 금수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개, 돼지들이나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다 평등한 것이지 형, 동생이. 인간 사회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평화, 질서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뭐 군사부 일체 해가지고 뭐 아버지 있고 형님 있고 뭐 부인은 저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